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현직 장관이 사퇴했고 야당은 특검을 추진하자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야, 지위, 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법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오늘 이루어진다 라이브에서는 원내 사당 주요 정치인들과 함께 현 정국을 진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는 무엇인지 다각도로 분석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 세력이란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오늘 출연자 소개합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삼선이시죠. 김영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중진이십니다. 권영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에서는 당 최고위원이신 정춘생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개혁신당은 당 대표이신 이준석 의원 함께합니다. 자, 네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일교 늪에 빠진 정치권 얘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말 한마디에 지금 이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금품을 건넸다, 건네는 거를 봤다라고 하더니 또 그제는 만난 적도 없는 사람에게 금품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상식적이지 않다. 또 이제 말을 좀 바꾸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복잡한데 이 사안의 본질부터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이번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은 통일교 한학사 총재와 윤영호 본부장, 건진 법사와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김건희, 윤석열에 이르는 사실 그렇게 성공한 통일교 게이트와 부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 접촉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 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건진 법사를 통해서 통일교의 그 고급 시계, 샤넬 가방, 그리고 권성동 의원 지금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1억 원의 돈 수수, 이 문제가 실체적 진실로 확인이 된 사안이고, 그를 통해서 한학자 총재가 얘기했듯이 우리 통일교는 윤석열에게 배팅해서 성공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 판단하고 결정했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내는 게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이 아닌가. 그리고 실체적 진실에 관해서는 여야 지휘권을 막론하고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 예, 시작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커넥션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사실을 놓고 보니까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사를 정확한 건 해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그리고 해수부 장관, 현 정권의 장관급이 3명이나 연루되었고, 특히 해수부 장관 전재수 장관과 관련해서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너무 명증합니다. 4천만 원을 줬고, 그리고 시계, 명품 시계를 2개 줬다는데 까르띠에하고 또 하나는 불가리인가 이런 거가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대통령이 하명 수사이고, 이래서 저는 특검을 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 김건희 특검의 처신이 더 부적절해요. 지난 8월 달에 이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 이 진술을 다 듣고도 그걸 넉 달 동안 뭉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제 와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면서 경찰에 이첩하는데 지금 이 대통령이 하명하고 이 정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관련된 것을 경찰이 이거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정 의원님. 네,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통일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한치의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전담 수사본부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철저하게 수사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권영진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그 여권의 게이트로 번졌다는 것이 약간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무엇을 주었다면 언제 무엇을 누가 어느 행사에서 아니 어느 장소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윤영호 본부장의 얘기가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권성동 의원 재판 그 증언 거기에서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통일교 행사에서 강의했다는 그 날에는 그 전재수 의원이 또 다른 성당에서 예배를 받던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치 의혹도 없이 수사를 하되 네. 지금 보도되는 것이 다 진실이고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세요? 그 대통령께서 이번에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셨죠, 실제로. 통일교를 거의 특정해가지고 통일교 없애버리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실 이런 증언들이 또 돌출되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또 다시 또 윤영호 본부장이 잠시 수그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수사에 대해서 발언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기억하는 것처럼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백혜룡 경정에게 사실상의 신뢰를 보내주면서 뭐 김건희, 윤석열 이런 분들이 마약에까지 손을 댔다는 인상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드러나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뭐 한동훈 대표 이름까지 같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허위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분에게 특별수사팀을 거의 다 꾸려주는 것처럼까지 움직였었는데 망신산 일이거든요. 이번에도 보면은 통일교 게이트라는 거 사실 여권에서 기세 좋게 국민의힘을 건드려 보려고 하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 베팅한 것도 있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베팅을 했고 민주당 정권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이재명 정부에 요직가게 하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수사에 대한 성뿌른 개입 유튜버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어디 유튜브에서 이슈가 돌출되면은 의혹이 있어 수사해봐라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관련해서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 56%로 지난 조사보다 한 6%포인트 하락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증가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 의혹, 실체 이거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 보니까 특검, 좀 전에도 말씀하신 특검. 근데 특검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근데 특검이라는 게 원래 이 정권에 고위공직자가 관련되거나 정권의 핵심이 할 때 일반 검찰이나 그다음에 경찰에 맡겨서는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 할 때 이게 하는 특검 아닙니까? 지금 이 사건은 딱 어찌 보면은 대통령도 하명했지만은 통일교와의 커넥션은 대통령께서 이 통일교의 고위 간부를 더불어민주당의 그 세계민주회의 부의장인가 임명장을 수여하는 사진까지 나왔잖아요. 나오고 이런 상황이고 고위 이 장관급 공무원 3명이나 연루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이 공정하게 할 수 있나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특검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봐요. 일찍 저는 여권에서 민주당에서 특검을 받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요. 민주당에서 늘 주장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도적이다, 범인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께서 잘 이렇게 제안을 원래 하셨더라고요. 그 시작은 뭐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시작한 대표, 거죠. 예, 개혁신당에서 네. 뭐 추천을 해도 좋다고 봅니다.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여기 연루된 관련된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도 빨리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삼자 추천 특검은 이준석 대표가 먼저 얘기한 거 뭐 아니에요? 3당 아니면 뭐 저희 조국혁신당과 저희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왜냐하면 지금 특검의 모양새를 보면은 양 당의 지금 의혹의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당에 추천했을 때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소위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민중희 특검이 이 상황을 인지했는데 일방만을 기소하고 이게 또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권성동 대표는 이미 구속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뭐 상대측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 인사에 대한 의혹 자체는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수사 범위가 아니다 이래버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는 아마 민중기 특검에서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권성동 의원만 찾았겠습니까? 그 외에도 계속 들여다봤겠죠. 그런데 민주당 인사에 대한 의혹은 특검에서 규명하는데 실패했거나 아니면 방기했기 때문에 지금 경찰로 넘긴다는 것이 사실 누가 국민들이 이걸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민주당이 자신 있게, 만약에 의혹이 뭐 사실이 아니라면은 특검을 받는 게 좋겠고요. 전재수 장관의 그 행동을 보면요, 뭐 정권에 부담을 주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만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은 해수부 장관이십니다. 지금 해수부가 21일 날 이제 부산 이전하겠다고, 이거 정권에서 얼마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빵빠레 울려고 기다리고 있던 겁니까? 그런데 이전하기 일주일 앞두고 빠져나가는 거는 그거는 뭐 정권에 부담 주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시기에 통일교의 교세를 확장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줄을 댄 그것도 출발했는데, 통일교는 핵심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건진법사, 권성동 이 라인을 통해서 로비를 했고 그게 성공한 로비로 자기들은 통일교 자체 보고서에도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전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그래서 캄보디아의 메콩강 프로젝트라고 하는 통일교의 프로젝트에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론적으로 ODA 사업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캄보디아에 관한 ODA 사업이 획기적으로 늘었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도 당시에 방문을 하면서 했던 상황들, 이 상황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연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중기 특검에서 사실은 통일교 문제를 건들기 위해서 건들기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을 수사하다가 보니까 고급식의 샤넬백 이것이 연결된 부분들을 건진법사 통일교로 나오면서 이 사건이 나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에서는 많은 사건 수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사안으로 특검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또다시 확산되는 문제보다는 정리하고 그 문제는 특검의 등에 들어갔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 그리고 수사 시기와 방향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수본으로 넘겨서 구체적인 수사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판단했다라고 봐요. 2022년은 저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제3자 특검을 얘기하지만 당시에 국민의힘의 대표는 지금 개혁신당의 대표이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였고 윤석열 후보 경선 과정과 윤석열 후보 당선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이준석 대표였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캠페인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윤석열이 당선되기 상당히 어려웠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3당이 연관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전재수 거론했던 장관들은 해당시의 장관이 아니었죠. 아니, 전재수 의원은 의원이었고 저희가 예를 들어 개혁신당이 발언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정성을 좀 그때 정동영 의원은 그 야인이었고, 네.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이종석 국정원장은 세종연구소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견광부회해서 장관을 로비를 했다, 이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자, 네,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를 막 흐트러뜨리는 말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거론이 됐다고 해서 이 사건의 실제적으로 연루가 됐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는 아시겠지만 17대 국회 때부터 계속적으로
직접적인 정치 세력화를 시도합니다. 매 총선마다 후보를 내고 전국적으로 국회에 진출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게 실패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숙주를 택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선거 때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경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당원들도 한꺼번에 엄청나게 가입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 표심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이 거론이 된다고 해서 이게 이 사건이 이쪽으로까지 완전히 그 게이트가 본질이 이렇게 왔다 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주장인 것 같고요. 아까 김건희 특검을 얘기하셨는데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명태균의 여론조사로 인한 사건 그리고 건진법사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지 요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뭉기려고 했다 그러면 이첩도 안 했겠죠. 사건 번호가 이미 있고 다 부여했습니다. 그거를 경찰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수사가 좀 늦어진다고 해서 뭉갰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제가 이 수사를 지켜보면서 안 된다, 안 되고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하면 특검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전담 수사본부까지 꾸리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로 이관을 받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의 수사 능력을 입증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보고 그럼 일단 만약에 지켜보자. 경찰이 네.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에는 동의하시는 나중에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니, 만약에 이게 의혹이 전혀 계속 제기된 의혹이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이건 얘기를 좀 해야 국가수사본부의 되겠어요. 너무 오래 수사를 좀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거는 김건희 특검의 본래 수사 대상이고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권성동 대표를 구속한 거는요 별건 수사를 통해서요. 지금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특법법 내에 권성동 국민의힘에 정치자금 준 거 수사라는 게 없습니다. 건진법사가 지금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을 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무슨 백 주고 목걸이 준 걸 수사하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1억 원이 나와서 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것도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윤영호가 불었잖아요. 전재수 장관한테 4천만 원가 그리고 명품 시계 2개 줬다고. 그럼 권성동한테 준 돈하고 그다음에 전재수한테 준 돈이 다릅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그 수사를 안 하니까 민주주의 특검은 이거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왜 이준석 대표를 거기 갖다 붙이세요? 이 사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 없나요? 이게 물타기, 전형적인 물타기인 거예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권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다만 그중에 몇몇 분이 이 정권의 장관급으로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걸 지금 덮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통일교 게이트가 이재명 정권의 통일교 게이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도 이거는 특검으로 가서 터는 게 나는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정진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수사가 지연되는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쨌든 민중기 특검이 인지한 거는 4개월 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 구조를 보면은 권성동 의원이야 뭐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수사에서 밝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시점에 15명 가까운 명단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민중기 특검이 인지한 시점이 4개월 전이면은 그때 이첩했거나 아니면 그때 사건 번호를 부여했거나 했는데 국수본이 만약에 수사를 안 했다? 뭐 이런 거라면은 여기에 책임이 있는 거겠지만은 민중기 특검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검사들이 사실상 하나씩 떠나는 과정 속에서 아이고 나 이거 나중에 이거 기록 번호도 안 남기면은 책 잡히겠다 싶어가지고 최근에 번호 남기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수사 이첩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시작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한 국회의원, 중진 국회의원은 돈 1억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그와 거의 동일하고 액수가 4천만 원의 시계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직 장관이면은 우리 국민들 어느 누구도 이건 즉시 수사감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누구에게 이 사건을 4개월 동안 묵힐 권한을 줬으며 저는 그러면 이건 최소 민중기 특검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게 이첩을 했었다면 국수본이 봐주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조국혁신당은 언제나 야당의 입장에서 물론 정치적 성향이 민주당과 아주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여권의 비리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특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뭐 겨냥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여당이신가 봐요.
저는 제가 네. 말씀드리면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특검의 핵심적인 요체는 사실은 대선 시기 전후로 한 시기에 내용과 명태균과 연관된 사건, 건진법사와 관련된 그 로비 사건, 이게 핵심적인 요체였어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은 사실은 2018년 전후 정도인 것 같아요.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저는 그에 맞게 특검의 취지에 맞게끔 수사를 했고 어느 특검도 특검을 진행을 하면서 연관된 사건 부여를 해서 즉시 경찰에 이관한 적은 없습니다. 즉 특검이 마무리되면서 특검 내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했고 또 다른 수사가 필요한 수사기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경찰에 이관했고 지금은 국수본에 이관하는 형태로 되겠죠. 사실 그런 식으로 특검과 그 특검에서 연관된 부차적인 사건에 대한 계속 수사는 그런 방식으로 이행해 왔던 거죠. 저는 특검의 수사 방식이 그렇게 해왔고 그 방식대로 저는 지금 국수본으로 이관해서 수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이 됐다라고 봅니다. 핵심은 저는 2022년 대선 시기에 통일교와 김건희, 윤석열, 국민의힘 간에 연관됐었던 사건이 어떻게 연관이 됐고 한학자 총재가 얘기했듯이 이 로비의 핵심은 윤석열 후보를 우리는 선택해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사업과 자기들의 교세 확장과 외국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형태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체였고 나머지는 사실은 부차적인 거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 거하고 권성동 의원 거는 뭐가 당연히 달라요? 제가 보기엔 권성동 의원 거는 2022년 대선을 둘러싼 시기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선택에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커넥션의 핵심으로 친윤의 핵심이었던 권성동 의원을 커넥션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요. 전재수 건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에는 2022년 거는 전재수 의원은 2018년 대선 이후에 일반적인 의원식에 나타났던 사안이라서 그러니까 2022년도는 돈을 받으면 안 되고 특검의 구성과 내용 결정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특검에서 결정되고 사건을 이첩해서 국수본에서 수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냉정하게 2022년 받은 거는 불법이고 2018년에 받은 건 불법이 아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그럼 어디 있어요? 국수본에 그러니까 제가 불법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건 국수본에 가서 수사하면 되죠. 된다, 이런 거죠. 왜 4개월 전에 알았던 걸 그때 이첩하지 지금 보세요. 의원님, 내가 잠깐만 의원님, 얘기할게요. 특검 수사하는 중에 사건을 이첩했던 예가 없어요. 이게 왜 문제가 특검을 되냐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이 이첩을 했죠. 아니, 그거는 특검을 특검의 어떻게- 해당 범위 내에서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혐의가 남아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기사를 보면서 약간 이해 못했던 것이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하고 서로 압수수색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내란 특검에 어떤 자료가 있는데 이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김건희 특검에다가 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못 믿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해서 다른 특검의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상의 정보 공유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미쳤다고 갑자기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합니까? 그건 다 조율된 상황에서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하자 이런 거고 당연히 다른 수사기관과도 그렇게 이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 한 거죠. 수사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었고 그거는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해명 특검은 수사 범위 내에서 연관됐던 윤석열, 김건희와 연관된 사건에 관한 특검으로 특검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을 했고 기간을 결정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서로 이첩한다고요, 지금. 저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민주당과 연루된 사안들은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정말 필요하다 하면 여야가 합의하여 특검을 하든 뭐 연장을 하든 그건 종합 특검을 하든 그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국수본이 어떻게 제대로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지금 아니, 상황에서는 왜 못합니까? 아니 할수 있죠. 그동안 검찰 못 믿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계속 해왔던 거예요. 특검 하자고. 심지어는 지금 3특검은 지금 아니, 그 현재 경우는 공수처, 경찰, 의료보사- 검찰에서 의원님, 그러니까 저도 좀 내 얘기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해볼게요. 하던 걸 다 뺏어가지고 특검한 겁니다. 특검을 근데 왜 했던 자기들 거는 이유는 특검 못 계속 하겠다는 예를 거예요? 들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검찰이 수사하는 거 계속 뭉갰잖아요. 의혹은 이만큼 그 실익을 받았다는 증거들도 있는데 안 하고 묻고 갔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수사를 지금 안 할- 특검도 뭉갰잖아요. 아니 그 이첩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수사 이첩을 진행을 상황 4개월이나 보고 묵혀서-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아까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검 끝나고 이첩은 하지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는 자, 그러면 제가 그런 이렇게 선례가 말씀드릴게요. 없었다. 이- 그래서 수사 상황을 보고 하면 될 것 자, 같다. 그럼 이 의혹은 실제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충분히 국민들이 봤을 때 수사를 제대로 하기를 바라고 있고, 자, 그러면 네. 만약에 이 수사가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무혐의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특검하시겠습니까? 저는 전혀 아니, 이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거는 가정에 기반한 사안이고 지금 윤영호 통일부 본부장도 그 1차, 2차, 3차의 증언과 내용이 변경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수본에서 압수수색이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에 기반한 진술 증거에 기반하는 사실적인 증거를 확보를 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윤영호 본부장을 서울구치소 가서 수사를 했고 추가적으로 입건을 해서 해당되는 연루자 3명, 우리 전재수, 임종성,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김규환 의원 3명을 입건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분명히 표명을 했잖아요. 전 절차대로 하고 이준석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정말 그 속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여야가 합의해야 특검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미 첫 단추가 잘못된 게요. 저 개혁신당 당대표 된 다음 날 김건희 특검에서 압수수색 들어왔습니다. 자, 뭐 그렇게 저한테 가져갈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가져간 건 없어요. 자, 전재수 장관 의혹이 지금 일주일 넘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국수본은 인지한 지가 똑같이 일주일 됐을 겁니다. 압수수색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핸드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이미 국민들은 아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해놓고 민간인 신분으로 시간 다 쓰게 돼 있으면은 지금 뭐 하시겠어요, 전재수 의원님이 지금. 증거인멸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은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은 핸드폰 뺏으러 들어가든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뭉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어떻게 형식 논리 맞춰가지고 무혐의가 나오면은 양당이 특검에 동의하시겠냐는 거죠. 자, 저는 결과적으로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재수 의원이 뭐 그거는 사실은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이라서 네. 이준석 대표가 말하시는 방식대로 이번 주 일주일 안에 핸드폰을 던져버리면 그건 증거인멸로 제가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형태의 가정법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필요는 말을 없고 맞추고 다닐 수 있죠, 지금.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진행하면 저는 객관적인 사실은 나올 거고 핵심적인 증거는 저는 통일교 측이라고 봐요. 한마디로 우리 권성동 의원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바대로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백을 받아오고 했던 이런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가 윤영호 본부장과 통일교 측을 중심으로 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분명하면 그런 다음에 받은 사람에 대한 문제를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증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네. 제가 보기엔 통일교에 대한 바뀌고 수사, 있잖아요, 지금 통일교에 대한 기술이. 수사, 한학자 총재, 윤영호 본부장에 대한 수사와 연관된 사람에 대한 수사와 증거 보존과 수사가 우선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수사가 그래서 제가 가능하겠어요? 말씀드린 게 좀 증언. 저는 네. 윤영호 본부장이 네. 지금 진술이 하루하루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 증언이 바뀌는 믿을 수 없는 사람 증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통일교에 대한 우선 수사가 필요한 그러니까 거죠. 그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람의 증언 때문에 구속돼 있는 사람이 권성동 대표예요. 권성동 대표는 그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와 증거가 있었잖아요. 정황 증거가 뭔데요? 백을 백이 전달했다. 있었고 백이 같이 있었다. 식당도 있었고 다 식당도 있었잖아요. 있었다. 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장소도 있었다. 백이 어디 있습니까? 장소도 있었다. 자, 권성동 대표가 백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백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돈을 담은 백. 아니, 돈을 돈을 담은 담은 백. 백이 어디 있어요? 돈을 담은 가방이 있겠죠. 돈이 아까 어디 저는요. 있는데요? 돈이 어디 있는데요 얘기했잖아요. 지금? 저는 김영진 의원님이 전에 같았으면은 네. 민중기 특검의 자세에 대해서 호되게 나무랐어야 돼요. 4개월간 이걸 뭉개면서 저는- 정치자금법일 경우에는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직무유기에다가 범죄 은닉까지 민중기 특검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이면 이걸 혼내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국수본에서 조사한다고 하지만 이 조사에 대해서 야당은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같으면 민주당이 늘 주장해 오던 게 특검이에요. 지금 특검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민주당이 당당하고 한 거예요. 지금 국수본에서 어떤 조사가 나오더라도 야당이 믿겠습니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왜 그런 걸 계속 고집을 하냐 이거예요. 저는 조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민중기 특검에 수사를 했을 때 인지된 사건에 관해서 조금 더 빨리 국수본으로 이첩을 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견지는 동의를 해요. 근데 보통 특검을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면 국수본과 경찰, 지금은 국수본이고 과거엔 경찰이고 과거엔 검찰이었는데 실제로는 특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계속된 수사와 추가 확인된 수사를 이첩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 진행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늦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민중기 특검이 조금 더 긴장해서 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해요. 그것까지 부정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단, 그게 늦어진 그런데 예. 지금의 특검의 진행 방식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류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게 늦어진 이유도 민주당이 처음에 특검 기간을 2번씩 연장하면서 결국에는 한참 늘어진 거고 지금 저는 특검에 있어가지고 너무 나이브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쉬웠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수사를 잘못한 거죠 지금. 왜냐하면 거의 똑같은 쌍둥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일방은 기소하고 감옥까지 보내놓고 일방은 지금 이거 뭐 다 뭐 안 좋게 보자면은 인멸하고 말 맞출 시간 다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이 정도 저희가요. 예, 그러시죠? 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양쪽 입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고 결국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요.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럴 텐데 이걸 지금 현재 국수본으로 넘겨 있는 경찰이 그럼 제대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야당 지켜보시죠. 쪽에서는 좀 이제 걱정하는 것 같고 이쪽에서는 일단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특검하자 뭐 이런 걸 또 주장하는 것 같고요. 자 그렇게 그게 정확히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논리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수사기관이 하는 걸 지키고 왜 특검하느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중요하게 많은 게 통일교 로비 의혹이 이제 전국을 휘몰아친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3박 4일 일정으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이른바 사법개혁을 철회하라는 건데 여당인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방침인 것 같고요. 그야말로 지금 국회 폭풍 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극적인 타협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힘이 이제 주장하는 8대 악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텐데 이게 보면은요 8대 악법 아닌데도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은행법 개정이라든지 가맹사업법. 이런 것까지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나요? 오직하면은 야당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물론 그 법안 그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거에 반대하는 거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24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또 다수당이 중지시키고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과시키려고 이 얘기하는 법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법 왜곡죄라든지 그다음에 대법원 증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심제를 도입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저희들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건 명백히 위헌에다가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그걸 파괴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 당의 명운을 걸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당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합니다. 하는데 물론 이렇게 안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오직 하면 야당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가장 첨예한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도 보면은 위헌 시비 이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면밀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탄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현행 헌법과 법률 하에서도 충분히 내란에 대한 재판과 심판을 할 수 있었고 과거 5.18 광주학살에 대해서도 그 핵심적인 오적, 전두환, 노태우, 박준병, 정호영, 주영복 등 주요 핵심 내란 중요 수뇌와 수괴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처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랬을까? 왜 내란 재판부라고 하는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나왔을까에 대한 저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상적인 속도와 방향으로 현 헌법 체계와 법률 체계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면 저는 내란 재판부에게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재판부가 자초하고 초래한 사실은 사고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없이 진행하는 게 가장 좋았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내란 수괴가 1월 18일에 석방되는 사항이 지금 오고 있지 않느냐. 과연 내란,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그 누구 답을 주고 있지 못하는 거고 그 핵심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재판부였어요. 한마디로 지기현 재판부도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적으로 배당한 형태로 재판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 사단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내란 재판부는 핵심적으로 내란에 관해서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재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런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서 뭐 법무부 장관의 추천이라든지 헌재 재판소장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다 걷어내고, 실제적으로 법관과 법조 전문가에 의한 추천으로 법관 임명에 관한 삼권 분립에 위배되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 영장 청구에 대한 부분과 영장 기간도 그렇게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현행에 맞게끔 조정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고, 마지막으로 1심이 아니라 2심에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형태로 내란 비상계엄을 처벌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을 통해서 간다라는 게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는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핵심적인 요체는 전 지금이라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직위원 재판부가 그 시기 이전에 정확하게 내란 비상계엄을 처벌을 했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봐요. 저도 상당히 우리 헌정사와 사법체계상에 적절하지 않은 형태로 비판하는 것에서 일면 저는 수용하면서도, 지금 상황은 국민적인 요구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해결할 것인가, 비상계엄과 불법 쿠데타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요체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지금. 저는 사실 뭐 법원에 대해서 개별 뭐 재판 결과들을 보고 당들이 불편할 수 있다 봐요.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옛날에 50억 클럽에 있던 대법관을 만나가지고 겨우 이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거 사실 불만 가지려면은 뭐 다른 쪽도 불만 가질 요소가 충분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악마화하고 계속 때리고 하면서 그 뒤에 민주당이 한 대처가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거기서 파기환송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불만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반대편에는 왜 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어떤 분위기에 선거법 재판을 지난 선거 걸 아직까지 받고 있냐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그래 그거 지연시키더니만 잘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들이 득본 건 생각 안 하고, 예전에 권순일 대법관 같은 사람은 정치 생명 하나 살려준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한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좀 했다고 해가지고 아 이거는 나쁜 재판부. 물론 저도 직위원 판사가 아니 대한민국 이래로 1단위 산입인지 시단위 산입인지 이거는 확립된 원칙이라 봤거든요. 갑자기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위해서 이걸 바꿨다는 건 저도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대한민국에는 3심제가 있는 것이고, 1심에서 저는 그리고 높은 확률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형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특별히 민감한 건 알겠는데요. 이 재판 결과를 지켜봐도 저는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성급하다. 그래서 저는 1심을 지켜보고 나서 판단은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입장은 뭐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반대예요? 아니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오히려 민주당보다 우리가 먼저 제기를 했었습니다. 사법개혁특위에서 제안을 했었고요. 다만 이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소지를 없애면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의 추천이라든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의 추천이라든가 이러면 위원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빼고 그 법관들이 더 많이 추천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법학 교수들, 법조는 협의회 이렇게 추천하도록 하면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리들이 아니었고요. 애초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직위원 재판장이 진행을 하는 걸 보면 속이 터집니다. 내란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당시만 12월 3일만 기억해도 총칼을 든 병력이 국회에 침입을 했어요. 선관위도 침입을 했고, 그리고 이 헌정실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재판을 하는데 가족오락건을 진행하고 있어요. 직위원 재판부는 그러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시고요. 짜증나셨습니까? 배고파서 그러신가 봅니다. 아니 어떤 재판 과정을 가지고 판사 이름을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는 워낙에 국민들의 분노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는 아마 국민 여론조사 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아까 이준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날 단위로 계산하든 시 단위로 계산해서 전례 없는 이렇게
그 계산을 해서 윤석열을 풀어줬던 이런 재판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제대로 재판하는 재판부를 구성해서 하자. 국민의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란범들 아닙니까? 내란 범죄에 대한 재판부가 권위가 하나가 없어요. 정말 예능 프로 진행하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 해서 제기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정 입니다.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그 제대로 재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치권에서 재단을 하는 게 이게 공정한가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좀 조금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이란 게 있고 법률이란 게 있잖아요.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위반해서 풀어줬지 않습니까? 직위원 재판부가. 들어보세요. 윤석열은 법관은 법에 의해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의거해서 독립적으로 심판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그런데 그 재판, 이 지기현 판사가 하는 재판이 의원님 보시기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든다고 걱정한다고 이걸 내가 갈아엎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판사로 하여금 재판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게? 내가 마음에 드는 그게 사람 말이 추천하나요? 됩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아니 사람 그 얘기예요. 지금 의원님이 하신 얘기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법관회의에서 5명을 추천하고 그리고 법학교수회의에서 이 2명 추천하고 그리고 법전원 협의회에서 2명 추천해서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이 추천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건이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임명하는 제도를 개인적인 바꿔가지고 한다는 게 개인적인 말이 감정이 됩니까 이게? 아닙니다. 제대로 재판 안 그러면은 하니까요. 1심에 저는 이준석 대표 얘기에 동의해요. 그냥 놔둬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나와요. 만약에 1심에서 지기현 재판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야 이거는 못 믿겠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그걸 논의해도 늦지 않고 그 다음에 2심, 3심이란 게 있잖아요. 2심, 3심. 근데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게 1심에서 하면은 위헌이고 2심에서 하면 위헌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위헌이란 거는 정무수석이 스스로 실토하잖아요.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 위헌성을 최소화해서 하자. 지금 위헌이란 얘기예요. 이석영 국민통합위원장도 이거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거를 무시하는 폭거라 그랬어요. 화를 냈을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행정부가 개입하거나 입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정말 법관회의에서 추천하고 법학교수회에서 추천하고 그리고 법전원 협의회에서 추천하면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 추천을 하게 그건 되는 거예요. 외부잖아요. 그건 결국은. 그러니까 아니 법관에서 그 다섯 명 사법권의 독립을 추천하면 침해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전제로 한다면 저는 보통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의원님도 아시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부분이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재판부와 재판을 받는 사람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 기피 신청을 하고 물론 대부분 수용되지 않지만 수용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초창기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이준석 대표도 말씀하셨듯이 70년간 유지돼 왔던 구속길 20일의 산정을 날에서 시간으로 해서 내란 우두머리를 윤석열을 석방했던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 판단을 했어야 됐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줬어야죠. 저는 제가 의원님도 생각하시지만 의원님도 그 초식은 처음 본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법을 잘못 해석해서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판사와 재판장에 대한 판단들을 대법원장이 못 합니까? 그런데 저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안이하고 너무 무사안일적인 태도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지기현 재판부의 이것 자체를 즐기지 않았나. 그러면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고 정치권으로 비화되는 첫 단추를 던진 거 아닙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봐요. 좀 안타까운 게 원래 2025년 3월에 그러니까 야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기현 판사를 탄핵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집권하기 전에는 대선 전에는 이제 탄핵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집권하고 나니까 까먹었는지 이걸 다시 안 해가지고 결국엔 재판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까 말했던 저도 공감하는 지적을 했던 시로 산입하느냐 일로 산입하느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자의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탄핵 논의를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 직무정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집권하고 신나서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결과가 나오기 한 달 정도 앞두고 나가지고 야 이 사람 안 되겠다 이러면은
이거는 재판 다 지켜본다음에 하는 거 보니까 불안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 뭐 누르기 위해서 새로운 재판부를 입법으로 해결하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6월 달에 집권하자마자 이거 탄핵을 갔으면요. 제 생각엔 지금 민주당이 우려하는 변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집권하고 좀 신났던 것 저는 같아요. 우리 이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법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 부분들을 그렇게 막 하지 않아요. 막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안 한다고. 예. 뭐냐면 판사를 탄핵하게 되면 그 재판이 중단이 되잖아요. 네. 그런 우려들에 대한 판단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파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의 판단이 좀 필요했던 사안이었다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서 의원님, 그냥 지금 그것을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에서 그냥 그걸 지켜보고 그냥 놔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시기에 그것을 하라고 대법원장에게 권한을 줬고 상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에게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 이유가 이거 직위원하는 거 보니까 이거 못 믿겠다 이거 하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속도가 늦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렇게 법률로 하면은 이거 위헌 심판 법률 심판 청구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제가 보건대는 이 부분들을 받아들여질 거예요. 어떻든지 헌재로 가면은 재판은 중단되고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석방돼요. 그리고 설사 그게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다시 판사를 임명해가 하려면은 지금 생각하는 일정보다도 훨씬 더 늦어져요. 근데 왜 그걸 알면서 왜 이럴까? 나는 혹시 민주당이 이게 1월, 2월 달에 끝나는 걸 바라지 않는구나. 내란 재판이 계속 6월 달까지 가서 이걸 가지고 최대한 다음 지방선거까지 끌어들이겠다. 이 생각으로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심까지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빨리 빨리 재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렇다라면은 일단은 나는 맡겨놓는 게 맞지 않나요? 의원님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 그래 합시다.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거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또 옷을 입는 이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저희도 아는데 너무 그게 누적된 형태로 국민적으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사법분과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심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저는 근데 좀 이건 안타까운 게 그래서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정치권은 답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우려들 재판부를 구성하는 시일의 문제에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심을 하지 아니하고 2심부터 진행한다. 그다음에 위법 문제를 최소화 없게끔 한다라는 취지로 조정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도 권영진 의원님의 우려대로 그런 판결과 결정이 지속하게 나서 현 법 체계 내에서 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그 수사나 아니면은 그 재판 같은 경우에도요 1년 넘게 진행되고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은 대통령을 우리가 탄핵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그가 잘못한 것을 따지는 것은 최대한의 방어권도 보장하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제가 사실 저 아까 지기현 판사 그 시 산입 이거 문제는 저도 이해가 안 간다고 했지만은 그다음에 지기현 판사가 재판하는 걸 지켜보면요. 뭐 의도적인 지연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많이 신청하고 그리고 뭐 그냥 재판을 좀 웃으면서 진행한다 이 정도가 지금 비판의 대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가 생긴 게 아닌데 탄핵할 거 안 하고 지금 와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삼는 거는 좀 과해 보이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 이번에 내란 수사라고 하는 것도 공수처가 딱 처음 이제 제대로 된 수사 한번 해볼 일이 생겼는데 해보니까 동작 안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저는 그때 공수처가 탄생할 때 사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좀 추진한 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멍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출범하게 된 거였던 거예요. 지금 권영진 의원도 말씀하시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위헌 요소나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 최대한 배제되지 않으면은 제일 좋아할 사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요. 지금부터는요, 내년 지방선거 한번 저희가 시간이 뭐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날 여론조사 나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내년 지방선거 결과 기대.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42%. 야당 후보 많이 당선돼야 된다. 36%. 무응답층이 또
2%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정당 지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최근에 통일교 금품 의혹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좀 내려갔고요. 국민의힘은 좀 올랐습니다. 26% 되고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은 거의 답보 상태예요. 오르지도 않고 계속 3%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여론조사 이것도 좀 저희가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누구부터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론조사가 뭐 저게 보통 월화수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갤럽 조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의 의혹은 아직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다. 지금 저거는 최근에 있었던 뭐 장경태 의원과 관련된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여파로 지금 보이는 거고요. 9일부터 해서 11일까지니까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월요일 날 시간이 포집이 좀- 거의 다 시간이 되고요. 좀 걸릴 거예요. 네. 화요일, 수요일에는 월요일 날 안 잡힌 것들을 하기 때문에 좀 이거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잠깐만요. 예. 이 여론조사 아까 제가 했던 거 이거를 저 공지를 못한 것 같은데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만약에 전재수 장관 관련 의혹이 쪼그라 반영되면은 국민의 실망감이 좀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방선거라는 거는 사실 다른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한 선거입니다. 우리가 선출하는 공직자의 수도 많고 후보군이 또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마 선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한 1, 2개월 정도 앞두고 후보군들이 각 당에서 결정되면은 그때 많이 달아오를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다만 특기할 것은 그 정당 지지율 차이에 비해 가지고 야당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그 표심이 조금 더 좁혀져 있다는 것. 이거는 지금 모름 없음에 해당하는 층에서 그래도 최근에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하는 움직임이 커진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의 절대 다수 의석, 그것이 심지어 패스트 트랙을 강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 거기다가 뭐 인기 좋은 대통령 이렇게까지 있으면은 여기에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 공감대는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보면은 결국은 서울하고 경기, 부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의 큰 흐름을 보면 패턴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대통령 당선, 1년 후 2018년 지방선거 네. 이거와 비슷한 형태로 현재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대선, 이재명 정부의 집권, 1년 후 내년 6월에 지방선거.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2023년, 4년, 5년 아주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려웠어요. 올해 네. 상반기는 마이너스 0.2%의 성장이고 올 연말에 가봐야 0.9에서 1% 정도 성장.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3년의 후과가 너무 힘든 형태고 자영업자 100만 폐업처럼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과 성장을 누가 할 것인가,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힘있게 네. 리더십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민주당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다. 두 번째는 실제로는 이 대선과 지방선거가 예정상으로 보면은 대선이 27년이었죠. 27년인데 이 내란 때문에 2년이 땡겨져서 25년에 진행된 사안이라서 비상금 내란에 대한 국민들의 청산과 새로운 회복과 민주주의로 가는 기점에 어느 정부와 어느 정당이 기여할 것인가, 필요할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그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회복과 성장,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한 세계의 중심국가로서의 나가는 대한민국의 상을 어느 정당이 만들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봐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있게 좀 도와주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가 많이 녹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관련해서요. 권영진 의원께서는 얼마 전이죠.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걸 저희가 이제 찾아봤는데 만약 내일 선거가 있다면 국민의힘 2석 차지할 것 같다. 2018년 악몽이 재현될 우려가 높다.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갤럽하고 MBS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말해주잖아요. 지금 우리 당이 대구, 경북 이외에는 전국적으로 다 집니다, 지금. 그때 2석이라는 게 그때도 대구시장하고 대구, 경북이었어요. 대구시장이었잖아요. 저희가 대구시장 두 번째 당선될 텐데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그때보다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너무 못해요.
너무 무도하고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야, 저 견제해야 되겠다. 저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현상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민주당이 하는 걸 보니까 저거 뭐 더 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저 여론조사에 어떤 걸 보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갤럽 여론조사도 그렇고 MBS 여론조사도 그렇고 우리 보수층조차도 우리 당을 지지하는 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수에서도 절반을 지지 안 해요. 그리고 계엄과 탄핵 이후에 대응하는 우리 당이 양당이 대응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렇습니다. MBS 조사는 민주당은 적절하다가 58%, 부적절하다가 35%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13%밖에 되지 않아요. 부적절하다가 80%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하는 거 보니까 저거 안 되겠는데 견제해야 되겠는데 국민의힘도 하는 거 보니까 저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지층만큼이나 지금 무당층 나는 지지정당 없으면 중도층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이 정말 지금부터라도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당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여권의 야당으로서 여권의 실정에 대해서 무도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정말 투쟁하고 하면은 저는 우리에게 국민들이 기회를 다시 주실 거라고 봐요. 그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 연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가능성 없어요? 지난 총선 때도 지난 대선 때도 안 한다 그랬는데 끝까지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국민의힘에서 제가 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저 집에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권영진 우리 선배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인식과 위기감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상 변경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그래서 세우려고 했던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저희 길로 가는 거지 국민의힘은 그냥 지켜볼 뿐이지 저희가 한번 본 맛을 또 볼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벌써요. 시간이 예. 다 됐어요. 제가 30초씩만 드릴 테니까 아니, 제가 미처 못 담은 잠깐만요. 거기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미처 못 담은 말씀 있으면 30초. 네. 말씀드리기 전에 권영진 의원님을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마무리요. 윤석열과 절연해야 국민의힘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진단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잘하셨다고 보고 지금 남의 당 걱정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걱정할 정도로 다른 정당들도 걱정할 정도로 그 지도부가 당 지도부의 행보가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2026년 지방선거도 저는 내란 심판이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란이 완전히 심판이 안 됐기 때문에 재판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더 범민주 진보 진영이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지난번 총선에서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새롭게 도입했듯이 저는 새로운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옆에 이제 민주당에서 잠깐만요. 30초 드렸으니까 그 정도로 저희가 하고요. 미처 못 담은 왜냐하면 선거관에서는 제가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더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이번에 정개특위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보다 민심 그대로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개특위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좀 전에 권영진 의원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관련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면은 걸고 해야 돼요. 엠블레임 퍼블릭 케이스 텍 텍 리서치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전국 지표조사고요. 조사 일시는 2025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네,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조사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30초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은 저 회복과 성장의 길로 가는 모멘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그런 전기가 됐고 이후 지방선거도 사실은 그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과 경제가 조금 더 나아져서 우리 삶이 나아지는 형태를 어느 후보가 만들 것인가가 전 핵심이다. 그래서 지난 6개월간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에이펙 경주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정상화된 형태로 복귀한 상황에서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후보가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양두구육 정치, 양두구육 후보가 없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정말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능력 있게 일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지방선거, 그를 통해서 우리 나라와 지방 정부들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이준석 후보.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사람을 키우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득권 양당의 정치에 실망해가지고 국민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실망하셨던 것과 좀 다른 결과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개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아이고, 정치가 정말 국민들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저희 국민의힘이 잘못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바꾸겠습니다. 대신 국민 여러분,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는 하루도 멈출 수 없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태어난 야당, 우리가 태어날 수 질책해 주시고 또 이 정권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좀 야당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러진다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